이겨봐야 대만을 얻어봐야 통일을 해도 안 하는 것만도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고조되면서 대만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중 간에 대만이 뜨거운 감자가 된 적은 많았지만 이번에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하면 이건 미중 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한반도에도 강 건너 불이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번 화정안보 포커스는 중국과 대만의 무력 충돌이 실제로 일어날지,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천영우 청와대 전 외교안보 수석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 수석께서는 최근 유튜브 방송 천영우 TV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두 차례에 걸쳐서 분석을 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천 선생님 안녕하세요. 중국과 대만이 종종 날을 세우긴 하지만 그래도 전쟁이 일어날까 이런 분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중국과 미국 관리나 학자들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내일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가요? 이게 말입니까? 실제 현실입니까? 네, 이게 방송이나 유튜브 이런 데서는 이 중국의 대만 침공이 임박했다 이렇게 해야 시청률도 올라가고 조회수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제일 이게 상업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진핑이 냉철한 계산을 해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그리고 거기에 따른 리스크를 정확히 계산해서 한다 그러면 대만을 침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전쟁이 다 그렇듯이 전쟁이 오판에 의해서 일어나거든요. 오판이 아니었으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하고 79년도에 중국이 대군을 이끌고 베트남 침공하고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없죠. 그게 전부 다 오판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중국 지도부의 시진핑의 오판, 중국 지도부의 집단적 착각과 오판 가능성만큼 높다고 봐야죠.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오판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진핑의 목적이 뭐냐? 대만이 분리 독립하는 거, 개헌을 통해서 분리 독립 선언하고 이런 걸 막으려 그러면 쳐들어갈 것처럼 보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꼭 쳐들어갈 것처럼 겁을 주고 해가지고 사전에 그걸 못하게 만들어야지. 이게 만약에 대만이 개헌을 하고 독립 선언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시진핑이 공언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대만을 통일하겠다. 평화적으로 안 되면 무력으로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중국몽을 실현한 중국몽이라는 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갖다가 중국몽이라 하잖아요. 중국몽 실현하는데 대만과의 통일이 이게 불가피하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사성자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대만을 쳐들어간다기보다는 대만이 독립선언을 못하게 이걸 억제하는 효과 이걸 염두에 두고 괜히 꼭 쳐들어갈 것처럼 겁을 주고 그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중국 언론 동원해서 키우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걸 또 그 협박에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수시로 중국 군용기들이 대만 항공 식별구역을 침범해가지고 완전히 쳐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꼭 쳐들어간다기보다는 대만의 분리 독립을 막기 위한 고도의 계산된 그런 이 행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난 질문인데 중국 측 인사들도 있지만 이제 미국 고위 관리들도 굉장히 어떻게 여차하면은 이 중국이 침공을 할 것처럼
할 수도 있을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얘기하는 그거는 좀 어떤 배경이라고? 이게 군사 전략가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도가 뭐냐, 그리고 그런 결론을 내리는데 어떤 정보를 토대로 하느냐, 어떤 정보를 입력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냐, 이게 따라서 원하는 의도대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이 이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병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대만 사태가 일어난다든지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인도양까지 지금 작전 이 영역을 넓혀놨기 때문에 실제 중국을 봉쇄한다고 말만 떠들었지 군사적으로 무슨 군비가 확장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내년도 국방 예산은 뭐 인플레 감안하면 거의 동결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군사 당국 쪽에서 볼 때는 뭐 국방부나 미국 합참이나 또 이 동아시아의 미국의 어떤 군사력 강화 이런 걸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중국이 쳐들어오면 우린 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이게 국회에 가서 예산을 얻든지 이 인도 태평양 함대 병력을 증강하고 거기에 병력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무기도 있죠. 이런 걸 증강하는 이 어젠다를 달성하는데 중국의 위협을 과장할수록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꼭 그것 때문이라고 단정을 못하지만은 그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사람들 하는 말을 책에서 들어야지. 고지 곧대로 들으면 완전히 우리가 오판할 수가 있죠. 중국이 천안문 사태를 유혈 진압을 해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부 제재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을 정도로 그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중국이 뭐 대만을 뭐 어떤 무력 행사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천안문 사태와는 아마 비교가 되지 않을 텐데 이런 거를 뭐 중국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실력 행사를 도저히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어떤 중국의 어떤 데드라인 그런 게 조금 전에도 얼핏 뭐 독립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국으로서는 걱정해야 될 부분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 안 하더라도 경제 봉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무역 금수 조치 이런 걸 할 수가 있거든요. 대중. 네, 대중 무역 금수. 그러면 중국이 예를 들어서 해외 지금 수출하는 게 연간 한 3조 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 미국의 동맹국하고 이루어지는 무역, 동맹국에 수출하는 것마다 전체 수출의 60%가 넘습니다. 그거는 뭐 3조 중에서 한 2조 원은 2조 원이 아니죠. 3조 달러 중에서 2조 달러는 당장 수출이 끊긴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반도체를 연간 뭐 한 3천억 불어치 제가 수입하는 걸 알고 있는데 중국이 대만에서 수입 못하고 한국 수입 못하면 반도체 사용하는 중국의 모든 첨단 산업은 다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대중 경제 봉쇄하고 대만에 대한 뭐 무력 이런 경제 봉쇄하게 되면 중국에다가 일단 반도체고 수출 못하게 합니다. 되게 반도체 특허고 이 원천 기술이 미국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 반도체를 미국 특허 사용한 반도체 중국에 수출하지 마라 그러면 아무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도 일단 미국의 우방국들 동맹국들한테 중국을 이거 처벌하는데 응징을 하는데 중국이 가장 그 경제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제일 중요한 품목부터 금수를 하자. 그럼 반도체부터 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대만에 대해서 실력 행사를 그걸 좀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래서 그게 대만 뭐 반도체 공장을 중국이 접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하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공장만 접수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다 점령하도록 대만에 거기 있는 반도체 인력을 두겠습니까? 해외에 빼돌리든지 이래 되면 껍데기만 인수해가지고 중국이 그걸 뭐 가동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드린 질문은 그 중국이 대만의 이런 행동은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묵과할 수 없다 이런 데드라인을 놓으면 이 무력 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내가 질문을 잘못 알았는데 중국으로서는 대만이 독립선언을 했다. 독립선언. 개헌해가지고 무슨 대만
공화국을 수립해가지고 중국하고 완전히 별도의 중국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반하는 자기들은 별도의 독립국가가 되겠다 하고 선언하는 순간 그걸 국제적으로 공식화하는 순간에 그동안에 중국이 그 완차이나 팔듯이 네. 거기에 도전하는 걸 보고 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중국은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 대만이 독립선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무력 사용을 안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게 물론 대만을 쳐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쳐들어가서는 승산이 없다 싶으면 최소한 응징하기 위한 무력 사용, 미사일 뭐 몇백 발 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중국은 지금까지 시진핑이 큰 소리 쳐놓고 그냥 당하고만 있는 거 이거는 너무 감당하기가 큰 수모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실제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무력 행사할 가능성은 그냥 희박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아직 또 희박하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 그 수석님 그 유튜브를 제가 이제 2회에 걸쳐서 흥미롭게 본 내용을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대만하고 중국하고 대만의 어떤 병력이나 이런 무기 이런 거를 비교를 해보면 정말 말 그대로 다윗과 골리앗처럼 큰 차이가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그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우리 수석님은 대만 점령 또는 뭐 승리 이런 거 쉽지 않다. 제가 이거 한꺼번에 이것도 여쭤보면 미 국방부는 자기들 뭐 워게임에서 막 돌려보니 뭐 한 18번 해봐도 아무리 봐도 이 중국이 다 승리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수석님 분석하고 약간 결이 달라서 워게임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워게임이 어떤 정보를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대만의 이 중국의 군사적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수단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외에 미국하고 한 2, 3년 전에 계약을 해가지고 앞으로 한 4, 5년 내에 들어올 수 있는 무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F-16 66대라든지 그 다음에 M1A2 탱크라든지 하푼 그 대함 미사일 이런 거 상당 부분은 앞으로 한 2, 3년에서 5, 6년 사이에 다 인도되게 돼 있게 되도록 그렇게 계약이 돼 있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가지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지고 해도 저는 대만이 그렇게 쉽게 진다고 안 보지만 앞으로 몇 년 후에 하느냐 중국이 쳐들어오는 게 앞으로 몇 년 후에 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 우리 수석님 말씀하신 이렇게 바다를 하나 건너서 어디를 상륙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만만치 않은지. 네,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이게 바다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상륙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을 하는 거는 대만을 점령을 해야 되거든요. 대만이 중국군이 상륙하기 전에 그냥 항복해버리면 다행이지, 다행이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는 다행이겠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대만군이 예비군까지 해서 그건 200만이 가까운데 대만군이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면 그걸 목표가 대만 통일이라 그러면 상륙작전 안 하고는 끝이 안 난다. 그건 하나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미사일 여러 수백 발 수천 발 쏴봐야 그거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전쟁 결정은 못합니다. 사람들이 미사일이면 뭐 다 되지 굳이 상륙작전 해야 하나 하는데 미사일의 위력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미사일은 말이죠. 2차 대전 때 1944년에 독일이 런던하고 엔트워프에 3,000발을 쏘았을 때 한 90명 죽었거든요. 2차 대전 중에는 미사일 한 방에 그게 민간인 밀집 지역에 쏘면 한 발에 한 3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통계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말이죠. 2017년, 18년에 미국 육함대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177발을 시리아 공군기지에다가 쏘았거든요. 두 차례 2년에 걸쳐서. 몇 명 죽은지 압니까? 20명이 안 됩니다. 그럼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이 제일 정밀한 미사일인데 그게 공군기지에 쏘았을 때는 물론 거기 있는 활주로는 많이 파괴가 되고 뭐 관제탑이고 이런 건 파괴될지 모르지만은 죽은 사람은 민간인 군인 다 합쳐봐야 미사일 10발에 한 명밖에 안 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상륙을 해야 되는데
그 상륙이 이 만만치 않다 이런 말. 상륙 작전을 하려 그러면 대만에 방어하는 병력의 최소한 3배 이상 동원해야 됩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 같은 경우에 3배를 동원했거든요. 근데 중국이 그 170km 되는 대만 해협을 건널라 그래도 이게 1년에 건널 수 있는 시즌이 1년에 한 2달밖에 안 되고, 뭐 기후나 풍, 뭐 예, 그게 좀뭐 파도가 치든지 태풍이 불든지, 그러니까 멀미 안 하고 건널 수 있는 날이라는 게 1년에 한 2달밖에 안 됩니다. 기습 공격이 불가능하죠. 딱 시기를 알 수 있다는 얘기. 상륙하는 것도 대부분 다 대만 서해안이 끓이고 우리 서해안 같이 상륙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건 한 10서너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게 전부 다 대비가 가능하다. 지뢰를 깔아놓고, 이게 지리적으로 아무리 병력이 많아도 중국이 지리적으로 그게 상륙해가지고 거기서 붙지 않으면 결국은 대만을 점령 못하는데, 상륙하는 과정에 몇 개의 소위 킬존을 거쳐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지형적으로 대만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중국군은 그 상륙함이 아무리 많이 동원되더라도요, 중국 함정은 한 100km 밖에서부터 대만군의 이 하품 미사일이나 이 대함 미사일, 다른 종류의 대만이 자체 개발한 웅풍 같은 대함 미사일 등 이 모든 미사일 한 7, 800개의 미사일에 정조준 당하는 상황에서 일단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륙하기 전에 전부 다 또 기뢰 부설한 해역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정조준한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며칠씩 거기서 기뢰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무리 병력이 많아도 대만 해안에다가 상륙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대만의 병력이 한 3배를 중국이 동원한다 그러더라도 그 많은 병력을 대만으로 상륙시킬 수 있는 수단이 제대로 없고, 또 그 상륙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사상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군이 한 절반은 몰살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대만 상륙하는 게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 쳐들어가는구나, 79년도에 중국이 베트남 쳐들어가는 이런 것보다는 훨씬 어려운 작전입니다. 바다를 건너고 네, 상륙하고 바다를 건너는 게 지상에서 그냥 똑같이 잘 모르는 지형에 들어갔다가 매복당해가지고 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훨씬 리스크가 그렇죠. 크다는. 대만은 전부 다 여러 수백 개의 미사일이 중국 함정을 정조준하고, 그리고 바다 밑에서는 전부 기뢰가 부딪히면 다 터지게 돼 있고, 그리고 상륙하면 또 몇 중에 방어망을 거쳐야 돼, 지뢰망을 거쳐야 되고 온갖 킬존을 거쳐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중국군이 몇백만 원 동원한다 한들 몇 명이 살아남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워게임이라는 걸 제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네. 그 대만이 대만이 스스로 방어할 의지만 있다 그러면 네. 중국군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겨봐야, 대만을 얻어봐야 통일해도 안 하는 것만도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양안 간 무력 충돌에 관심을 갖는 건 이게 좀 비화가 되면 그 미중 충돌 혹은 무력 충돌이 됐죠, 이런 부분들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중 간에까지 어떤 충돌, 무력 충돌이 될 경우에 혹시 미국이 전쟁을 하느니 대만을 버리고 이런 상황은 혹시? 제가 보기엔 그렇게 쉽게 버리지는 못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만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이점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대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하고 전쟁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핵 보유국 간에 이런 전쟁이라는 건 대만을 위해서 할 수는 저는 없다고 보고, 다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그러면 미국 함정과 그 전투기가 중국 함정 전투기의 진로를 방해하고 위치 정보를, 표적 정보를 대만에다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표적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 무역 봉쇄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은
중국군도 절대로 미군 함정이나 항공기에다 절대 직접. 발사하지 마라 하는 엄격한 명령을 받고 나고 미국 칠함대도 중국 항공기 공군에는 따라다니고 겁은 주고 예? 소위 허레스는 하지만은 절대로 공격을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엄명을 받고 그 근처에 와서 중국 그 작전을 방해할 겁니다. 그런데 직접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 침공해가지고 중국이 완전히 힘을 소진해가지고 재기불능 상태를 만드는 거 이게 전쟁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보겠죠. 이게 한국과 대만은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선의 어떤 최전선에 있는 그런 뭐 나라나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게 대만에서 어떤 이런 충돌이 나면 뭐 6.25 때도 그렇지만 저희하고 이렇게 안보 상황이 서로 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미중 갈등 속에 양안 갈등이 막 고조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 한반도나 한국은 어떤 자세로 바라보고 또 뭐 어떤 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의미를 저희가 찾아야 될까요?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밝혔듯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는 게 제일 좋죠. 우리한테는. 그러나 만약에 거기에 중국이 쳐들어간다 했을 때 중국이 대만 점령하느라고 군사력의 한 절반 이상을 잃고 중국 내에 그 공산당이 완전히 권위를 상실하고 중국 내 민주적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게 꼭 우리한테 나쁜 것인지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거는 또 달리 볼 여지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대만 해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중국은 미국의 이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북한에다가 도발을 하라고 자꾸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 대만 해협에 개입을 못하도록 군사적으로 개입 못하도록 하려 그러면 다른데 미국이 성동격서 북한에다가 이게 집중을 하도록 만들어놔야 중국이 군사 작전을 하기가 편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에다가 야 저 꼭 좀 부탁하자. 우리가 이거 하는 동안에 이런 일이 보여지면 당신들은 좀 도발을 좀 해라 이렇게 부추기겠지만은 김정은이 야가서 중국 말을 안 들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 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중국이 대만 해협에다가 모든 병력을 다 거기다 투입하고 있는 동안에 만약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공격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뭐 그게 아니라도 중국이 북한을 도와줄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중국이 도와주기 싫어서 안 도와주는 거하고 도와줄 능력이 전혀 없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하면 어떻게 하나. 완전 우리 혼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되는데 중국도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우리 도와준다는 말로도 도와주겠다 소리 못하고 군사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고 완전히 고립무원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아마 우리보다는 저는 김정은이 더 걱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중국과 대만의 무력 충돌은 그야말로 있어서는 안 될 최악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로 해서 이 한반도나 동북아의 안보 상황이 좀 위태위태한데 또 다른 어떤 태풍의 회오리가 이 양안에서 만들어지진 않는지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천 선생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